병모님이 봤던 최악의 진상. 일요일은 쉬세요? 유일하게 개통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쉬고 있습니다. 평일, 공휴일은 다 되고. 그렇죠. 그러면 쉬는 날 주로 뭐 하세요? 집에서 게임만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멤버가 일요일날 몰아서 촬영을 다 하고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투독스 TV라고 합니다. 고품격 개드립 방송. 선을 넘을 듯 말 듯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호불호가 갈리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많은 선배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할 롤모델로 삼으실 만한 분들이 계신지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했는데 오만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없으셨어요. 두 명이 하는 거예요? 두 명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개인적으로도 19살 때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형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는 형인데? 밴드도 하고 음악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냥 술 먹고 다니고 즐기는 인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제는 없는 거고, 토크에? 그때그때 저희가 뭐 자극적인 뭐 사회 이슈들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특이한 경험들, 요새는 저희가 명화방앗간이라고 어른 비디오 심층 분석하는 야동이요. 야동 네. 분석하는 거? 저희가 뭐 야동을 뭐 올리거나 영상의 내용을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벤허를 보듯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화를 보듯이 시청을 하고 시나리오와 연기력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컨텐츠를 하고 또 있고요. 뭐 푼본도 나오겠네. 품번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너랑 달러 달리면 어떡해?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시커먼 남자 두 명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인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 아픔이긴 한데 미래를 봐야 돼요. 지금 몇 명이에요, 구독자? 지금 127명입니다. 127명? 1000명 넘어가면은 고민해봐야 돼. 그래서 저희가 좀 자극적인 단어들은 피하고 있고 욕설들은 이제 삐 처리를 하고 있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 부분을 가장 주의를 하고 있죠. 여기다 제가 채널 아트하고 요 밑에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동네에 뭐 대리점, 판매점 여러 개인데 JM텔레콤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동네 장사다 보니까 좀 제가 솔직하게 좀 오픈하고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핸드폰을 팔았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어 뭐 운전하시든 이제 현장 일을 하시든 뭐 물을 많이 닿는 직업을 하시든 그분만의 이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감안해서 기기를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고가 요금제 강요, 각종 부가 서비스 몇 개월 유지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권유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데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권유를 잘 드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요금제로 몇 개월 쓰시면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얼마 전에 G82 LG U 플러스에서 69 요금제 쓰면 90만 원짜리 기계가 29만 원이었거든요. 예. 이런 특수한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는 있지만 강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구매하셨는데 직원분들은 그 요금제로밖에 못 팔아요. 그래야지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69,000원짜리 요금제 몇 개월 쓰시면 돼요 라고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손님이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 요금제 저는 3만원짜리 쓰는데 이거를 꼭 써야 되나요? 구매하실 때는 누구나 다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라고 약간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사실 원래 그러셔야 되는 건 아니고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판매자분 그 업장의 개인적인 사정이다 보니까 사실 고객님께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뭐 69,000원짜리 90일 유지했다가 바꾸세요. 그건 뭐예요? 그 전에 요거를 바꿔버리면은 판매가 된 매장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회수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69 요금제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네. 33,000원짜리 요금제로 팔면 만약에 3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7만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고객님이 한 달 정도 쓰시다 요금제를 3만 원짜리를 바꾸셨어요. 그럼 이 7만 원을 도로 가져가기도 하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 경우에는 고객님도 낮은 요금제의 공시지원금과 높은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발생된 그 차익이 위약금으로 청구가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114로 바꾸려고 하시면 114에서 상담원이 한번 말려줘요. 지금 바꾸시면은 뭐 어떻게 되니까 몇 개월 지나시고 언제 하셔라
라고 상담원분도 이제 안내를 해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강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판매 점주도 판매 금액에 대한 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아서 고객한테 5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이 변경하셔서 7만 원을 토해되는 상황이 오면은 손해네. 점주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꼭 3개월 뭐 또는 6개월 유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선택약정은 3개월 유지, 공시지원금은 6개월 유지. 꿀팁이네. 69,000원짜리 기기 변경 에어팟 2 준다 그러면 받았다가 3개월 지나서 삼삼요금제로 바꾸면 되네? 괜찮죠. 고객님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물론 좋지만 네. 그래도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핸드폰 매장하면서 직업병이나 버릇 같은 거 있어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유해진 씨 방송 나오고 이런 거 네. 보면은 막 노래하시잖아요. 맞아. 뭐가 왔는지 볼까 이런 맞아. 것도 하시고 어느 순간 제가 가게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미신 같은 거 많이 믿게 돼요. 아침에 뭐 가게 앞에 큰 거미가 거미줄 쳤는데 굳이 내버렸다가 저녁에 치운다든지 모임 같은 데를 나가면은 어릴 땐 제가 좀 술 먹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말싸움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런 거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지인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와 주시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변했구나, 어른이 됐구나,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좀 더럽혀졌구나라고 많이 느끼는데 제가 더 참게 되는 것 같은 이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TV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핸드폰 먼저 봅니다. 저거 Q8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핸드폰 매장하면서 이거는 진짜 제일 힘들다 하는 거.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진상분들이 좀 가장 많이 힘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K 저가 기변. 어르신들 분이 SK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요금제를 또 낮은 거를 많이 쓰시는데 고가 요금제를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원래 쓰시던 요금제로 가시는 걸 권유를 드리는데 이거를 팔아서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면은 그러겠다. 너무 그게 속이 상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역시 손님이 없는 매장인 것 같아요. 가끔은 진상이라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손님들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말 나온 김에 병모님이 봤던 최악의 진상.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요걸 팔아서 제가 8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네. 손님이 10,000원, 20,000원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셔서 솔직하게 아예 단가까지 제가 오픈을 하고 5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8만 원에서 5만 원 지원하고 이제 부가세 빼고 하면은 실제로는 제가 한 2만 원 정도 가져간 건데 또 케이스랑 필름하고 하면 사실 거의 없는 거였는데 이분이 114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를 클레임을 거셨어요. 그럴 게 뭐 있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들은 가격이랑 다르다. 어.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원금으로 처음에 상담을 했다가 선택약정으로 보니까 이게 더 싸니까 이렇게 들어가실 거다 라고 했는데 선택약정 25% 할인도 받고 원래 공시지원 받았을 경우에 그 할부 원금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춰달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15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둑놈이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SK 상담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이분 어떻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 SK 상담원도 서류상에 문제가 없고 잘못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좋게 해준 거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124 전화해서 계속 클레임 걸고 저한테도 클레임을 걸고 한 달 동안 사람을 들들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SK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사람 전화를 안 받기로 했다. 블락을 할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상담원도 애지간하면 이거를 좋게 완만하게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게 안 될 정도의 그런 강성 고객이었어요. 몇 살이나 먹은 사람인데? 4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자였어요.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을 진행하면서 진상 얘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물어보거든요. 네. 희한한 게 4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야. 우연의 일치 치고는 참 애매해요. 선택 약정으로 했으면 지원금 포기하고 25% 약정 할인만 받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공시지원 할인까지 해달라고 그 무슨 도둑놈 심보지. 여성분을 얘기했으니까 남자분도 한 분 이제 해야죠. 남자도 해야 돼. 공평하게.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남자 진상분이 계세요. 굉장히 발품을 좀 많이 파시던 분이셨어요. 근처에 있는 핸드폰 매장들을 다 돌아보시고 홈플러스 1층에 있는 4대까지 다 돌아보시고 삼성프라자, 대리점, 핸드폰 판매점 다 돌아보시고 저한테 오신 분이세요. 끝판왕이네. 인터넷에 광고를 띄우는데 아이폰 11 공짜. 사람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보잖아요. 이 광고들의 맹점에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연락을 하고 방문해보니까 뭐 1년 중고 받나, 뭐 제휴카드, 뭐 인터넷 TV 결합 할인 뭐 이런 거를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거를
영원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건데 그렇게 팔면 저도 무료로 팔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광고를 보고 오신 거예요. 네. 갤럭시 S10이 이제 좀 비쌀 때였는데 네. 출고가가 140만 원인데 이거 30만 원에 판다고 인터넷에서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신모에 있는 테크노마트였는데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그쪽에 가서 구매를 하시되 거기에 가셔서 속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내용과 이 서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구매를 하셔라. 네. 알았다고 가셨어요. 일주일 정도가 있다가 오셨어요 매장에. 씩씩대면서 오시더라고요. 고객님 그때 구매하신다더니 뭐 잘 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갑자기 삿대질 하시면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풀빵 맞았어요. 이분도 원래 무제한 요금제를 쓰셨는데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실 만한 메리트가 없는데 그런 요금제로 들어가 있고 할부도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고 뭐 제휴카드에다가 1만 원도 그 가게에서 빼준 게 없었어요. 와. 자기가 볼 때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뭐 잘 사신 것 같지는 않다. 저라면 이렇게 안 팔았을 거라고 했는데 너희 같은 이 폰파리 양아치 새끼들 이러면서 막 저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화를 냈죠. 아니 세상에 고객님 이런 게 어딨냐. 제가 고객님을 통해서 단돈 1원도 이득을 본 게 없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제가 아는 모든 안에서 정보와 지식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냐. 4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거기 가서 한번 클레임을 거셨대요. 아이고. 아들 뻘되는 20대 초년생한테 쌍욕을 듣고 오신 거예요. 망신을 당하고 오셔가지고 화는 풀어야 되니까 저희 가게에 오셔갖고 화는 저한테 내신 거예요 진짜로. 그쪽에 가서 대응을 하셔야지. 아무리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매금을 해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시냐. 잘 타일러서 이제 보내드리긴 했는데 아는 신도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상의를 해봤는데 그 사람 말로는 딱 봐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설프게 아는 척하고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듯이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판매하신 분이 배알이 꼴려가지고 엿을 먹인 거네. 네 그냥 속된 말로 물 먹였다.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 이거 6구로 파나 10만 원을 파나 리베이트 똑같다. 100% 그거라고. 오는 말이 고음 가는 말도 곱거든. 그럼요. 까불면은 꼴 보기 싫지. 딱 가격도 나오잖아. 기억하고 오프라인 매장 가면 비슷하면 사면 되는 거잖아. 뭐 따질 것도 없어. 이런 고객님들이 많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걔네들 나 갔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오늘 회식이나 하자. 그거 하나 왔다 이러는 거 아니야? 전문 용어로 그쪽 업계 말인데 주세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주세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생각한 제품을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거 얼마예요? 네 얼마입니다. 네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거든.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님들. 케이스도 신형이라 다음 주쯤 오는데 또 까먹고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지나가다 보면 받거나 아니면 뭐 좋은 거 사지. 주는 거 질도 안 좋고. 전에 필름 한 4개 달라고 이제 방탄 필름 아 뭐 4개씩이나 뭐 필요해? 쓰다 깨지시면은 오라고. 오시면 계속 갈아드리겠다 했는데 못 믿겠다고. 당신들 안 주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양아치 같은 매장도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짜리 필름 샀는데 2장 들어있더라고요. 붙이다가 망쳤어 하나. 가서 붙이세요 여러분. 액정 필름 무료 교체 써있어. 아 그쵸. 그래서 한번 교체해봤는데 개인정보는 털리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랬는데 내가 최신폰이라 바꾸라는 소리 못하잖아 나한테. 그렇죠. 그러더니 고객님 저기 번호 하나만 따겠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문자가 가끔 오더라고. 그렇죠. 다른 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막 진상 아줌마 아저씨 때문에? 감정도 소모가 된다는 걸 느꼈고 사람이 하루에 할당량의 이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어요. 이게 오버가 돼버리면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소처럼 우직한 편이어서 쉽게 지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게 오더라고요. 이러려고 내가 이제 일주일에 6일씩 일하면서 10시간씩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나 다른 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게 되죠. 이 업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건데 핸드폰 시장이 손바닥이 굉장히 중독성이 심해요. 이 일을 한번 좀 시작을 해서 돈을 좀 만져보면은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몸을 쓰는 일이 아니고 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고 사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도 아니고 손님이 좀 없어도 좀 이렇게 앉아있고 웹서핑도 하고 개인 시간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물론 사장이 되면 그 개인 시간들이 좀 괴로워지긴 하지만요.
경모님이 수입이 어떻게 돼요? 한 달? 매출만 봤을 때 이제 1100까지도 간 적이 있었고 네네. 못해도 300에서 500까지는 매출은 나오는 것 같아요. 300에서 500 정도.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장 월세가 120만 원, 전기세, 수도세, 세무, 기장료, 기타 등등 하면은 3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 빼드려야 될 비용들, 부가세 10%또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떼고 뭐 하고 나면은 300을 벌었다고 하면 그달은 망한 거예요. 500 정도는 찍어야지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는 금액들이 나오는데 순수 매출만 놓고 보면 적어 보이지는 않죠. 핸드폰 매장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하나는 강인하고 튼튼한 멘탈을 준비하십시오. 하다 보면 이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멘탈이 좀 좋으신 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 선배 전우님들께서 좀 폰팔이라는 단어와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을 많이 낮춰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디 갔을 때 좀 우아해주는 뭐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멘탈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강남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고등학교 동창 판매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교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코치를 받았네. 네,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이 친구가 또 오지랖이 되게 좋은 친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캐치하고 수정해주고 했는데 고맙네. 그 친구의 그 모든 걸 제가 다 배울 수는 없었지만 이 일을 해나가야 될 때 뭐 언어 선택이라든지 말하는 순서 이런 거에 대한 코칭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물론 들어가시면 이제 선임자들이 알려는 주겠지만 가게를 아예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본인이 이걸 주가 돼서 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업계 말로 물 뺀다고 그러거든요. 네.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시작하면은 하던 일에 대한 뭐 색을 지운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물 뺀다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저는 물 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데 크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을 많이 하시고 소규모 1인 매장을 하실 분들은 이제 판매점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세개 다 하는 거. 판매점은 가급적이면은 규모가 작고 권리금이 없다시피 한 좀 저렴한 곳에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그만 매장도 사실 여기 되게 친절하더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또 괜찮거든요. 나가는 돈은 별로 없는데 그렇지. 꾸준히 이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익이 증대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작은 1인 매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리점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유튜브도 구독자가 쌓이면 이제 수익이 올라가듯이 대리점들은 이제 가입자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오. 아는 분이 하시던 매장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와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최소 판매사 2명에다가 CS라고 이제 그 개통해주는 이제 직원까지 하면은 못해도 3명 정도 쓰고 점장 본인이 한다고 감안해도 4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인건비도 무시 못하고 떡상이 되기 위한 버텨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 건데 네. 돈이 없으면 사실 그걸 못 하잖아요. 맞아. LG U+가 대리점을 차리기에 가장 저렴하고 지원도 가장 잘 되는 편이거든요. KT나 SK는 처음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아요. LG 같은 경우는 저는 1억에서 3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KT나 SK는 그래도 4억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지 대리점을 조금 운영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대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동안 투자했었던 비용들을 금방 회수를 하실 수가 있죠. 리스크가 있지만 리턴도 그만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다. 일단 하려면 동종업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배워보고 돈이 막 넘쳐난다, 막 보다 있게 하겠다 그러면 대리점을 추천하는 거고, 맞습니다. 저렴하게 배우면서 겸허하게 하겠다 하는 분은 판매점 조그맣게 차려놓고 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게가 많이 생기고 너무 많어. 금방 사라진 이유가 뭐냐. 없어져도 또 생겨. 투자 비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음식 장사는 음식을 다 못 팔면 재료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은 저희가 요걸 사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보내준 기기를 받고 있다가 대신 팔아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네. 고객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운영을 하는데 다 와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창업하기도 쉽고 폐업하기도 편한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많이 생기고,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맞는데 가게를 차려서 3개월 동안 손님들 막 쪽 빨아먹고
돈을 뭐 언제 입금을 드리겠다 해놓고 가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양아치네. 네, 주기로 했던 돈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잘라버리고 그냥 가게를 빼버리고 핸드폰 번호 바꾼 다음에 다른 데서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쨍냥아치네. 여러분들 그 현금 넣어준다는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넣어줘도 방법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잡는다고 하는데 공시지원금이 1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한 5만 원 정도를 제가 먼저 결제를 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핸드폰은 정산이 한 달 뒤에 들어오거든요. 네. 카드처럼 10월 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장사한 그 리베이트가 11월 KT는 뭐 중순, 뭐 LG도 중순, 뭐 SK는 말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긴 한데 말일쯤에 정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말일날 입금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불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 고객님 괜찮으시면은 지금 당장 이걸 처리를 하고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럼 내가 한 달 후에 까먹을 수도 있고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내 요금을 미리 5만 원 선결제를 해주는 거네. 그렇죠. 깔끔하네. 오늘 호구 탈출법하고 사기꾼 판별법을 많이 배웠는데 투독스 병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촬영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재홍님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것도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요. 한 번쯤은 저도 이런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병모님 JM텔레콤 대박나고 투독스 TV도 1000명, 만명, 10만 명 갔으면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아니, 나는 내가 10,000명 넘으니까 100명이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쵸. 1000명 돼갖고 광고 달려봐. 얼마나 힘나는데. 헌터스 여러분, 투독스 TV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병모님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신뢰가 미래다. 안녕.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